하루하루 몸이 무거워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는 중년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굶어도 살이 금방금방 빠졌는데 이제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금방 찝니다. 늘어나는 몸무게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점점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음먹고 다이어트를 해보려 하는데 오래오래 아프지 않고 살기 위한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많은 책을 찾아봤습니다. 특히 단순히 살을 빼는 것뿐 아닌 건강도 같이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극단적인 다이어트보다 영양학적으로 증명된 다이어트 방법을 중점으로 찾았습니다. 그중 우리나라에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 알려진 애킨스 영양학에 대한 책이 있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실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의 비만을 해결해줬을 뿐 아니라 건강까지 되찾아줬다고 하는 검증된 방법인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체중 감량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는 법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세이버스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로버트 애킨스가 집필한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입니다. 애킨스 영양학이란 애킨스 영양학은 가장 성공적인 체중 감량 및 유지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체지방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래 지방은 우리를 과체중으로 만들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에너지 저장을 위한 몸의 백업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은 몸의 주요 연료인 탄수화물의 양이 아주 적을 때 발생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면 몸은 즉시 지방분해 스위치를 작동시킵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변화는 암, 당뇨병, 고혈압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우울증, 위장병, 만성 통증, 면역 체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 진료에서 최적화된 식단과 영양 충제로 환자를 치료합니다. 이 방법은 약물로만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 목표는 당신을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영원히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4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체중이 감량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쉽게 체중 감량을 할 수 있습니다. 비만과 뱃살은 잠재적인 건강의 위험 신호입니다. 체중을 정상화하는 것은 건강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체중 감량으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체중 감량은 고가의 화장품보다 더 매력적인 자신을 만듭니다. 둘째, 감량된 체중을 계속 유지합니다. 대부분의 다이어트는 요요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딜레마는 저지방 저칼로리 식이요법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잠시 동안 배고픔을 견딜 수 있지만 요요라는 가슴 아픈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칼로리 다이어트의 문제입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배고픔을 거부합니다. 이 식단은 지방과 단백질이 충분한 음식을 포함하며 배고픔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생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건강한 삶을 얻습니다. 변화는 놀라울 것입니다. 맛있고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동시에 설탕이 가득 찬 정크푸드 인읍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정상적인 혈당과 인슐린 대사로 몸이 바뀔 것입니다. 피곤함이 줄어들고 잃어버린 에너지를 되찾을 것입니다. 애킨스 영양학에 참여한 사람들은 목표 체중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재앙과 같은 정제탄수화물을 버리고 원형 그대로의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했으며 그 과정은 가장 보람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넷째, 질병을 예방합니다. 여름의 변에서 보여줄 멋진 몸매보다 더 중요한 삶 자체가 바뀔 것입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함으로써 암,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탄수화물 제한 식단은 염증과 산화를 줄임으로써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춥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과체중이었다면 혈당 불균형과 대사 장애를 겪고 있음이 거의 확실합니다.
정제탄수화물은 몸을 서서히 죽이는 달콤한 독입니다. 활기를 잃게 하며 건강에도 좋지 않고 외모도 망가뜨립니다. 직장 생활에도 성생활에도 그리고 심장에도 좋지 않습니다. 정제탄수화물은 백색 악마와 같습니다. 비만인들은 지금도 악마의 유혹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저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 제한이 필요합니다. 본래 인류의 DNA는 과도한 정제탄수화물을 자유롭게 먹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칼로리를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어떤 음식을 먹는가의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체중 감량 프로그램은 다이어트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평생 건강한 삶을 만드는 혁명적 방법입니다. 첫 번째, 식단 관리. 단맛을 멀리하고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자. 인간은 본능적으로 단맛을 좋아합니다. 초기 인류에게 단맛은 안전함의 다른 이름이었지만 맛볼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간혹 꿀과 같은 음식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단맛이 나는 음식은 독이 들어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욱 단맛을 좋아합니다. 당은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합니다. 이 자극은 쾌락을 유발하는 도파민 호르몬을 넘치게 하며 우리에게 강렬한 행복감을 선물합니다. 이제 인류는 만나기 힘들었던 존재, 단맛을 너무나 쉽게 만나고 있습니다. 최대의 공헌자는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을 통해 단맛을 마음껏 탐닉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인간의 미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은 수천 가지의 음식과 음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과도한 설탕은 건강과 허리라인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설탕과 정제탄수화물을 많이 함유한 식단은 인체의 인슐린 생성을 급격하게 증가시킵니다. 과도한 설탕은 신진대사의 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균형 있는 식단을 먹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뱃살을 보면서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단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채게 됩니다. 빵과 밀가루, 케이크와 사탕, 파스타와 팝콘 등 어느 순간 정제탄수화물은 음식 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한 뒤에 디저트 아이스크림과 조각 케이크를 먹고 싶은 적이 있었나요? 그것은 신진대사가 비정상적이라는 이상신호입니다. 단맛의 저주에 빠져 있다는 몸의 아우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 계산을 통해 몸무게를 감량하려고 합니다. 즉, 식단의 질 대신 양으로 말입니다. 칼로리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영구적으로 체중을 감량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비만과 당뇨병이라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에 저지방 다이어트로 맞서고 있습니다. 저지방 메시지의 무차별적인 폭격은 설탕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조업자들은 식품에서 지방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에 지방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제조업자들은 저지방 제품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식품의 지방 대신 설탕을 더 많이 첨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슈퍼마켓 진열대는 저지방 꼬리표가 달린 쿠키와 크래커, 아이스크림, 냉동 케이크와 파이, 청량음료와 빵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러한 가공식품은 진짜 음식이 아닙니다. 가짜 음식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의 음식 목록에 이러한 이름들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가짜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완전히 다른 방식을 제안합니다. 인류가 먹었던 정제되지 않은 음식을 드십시오. 인간답게 먹으면 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견과류와 베리류, 치즈, 달걀, 버터와 함께 다양한 채소들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설탕, 밀가루 그리고 정제 가공식품을 멀리하게 됩니다.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어라. 혈당지수는 음식에 얼마나 많은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는지 알려줍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는 사람에게 혈당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이 혈당 수치와 인슐린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알게 되니까요.
저혈당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안정적인 신진대사를 보장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건강과 질병 예방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방은 혈당 상승을 유발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식품을 먹어야 혈당 지수가 안정적일까요? 많은 연구자들은 설탕, 밀가루와 같은 단순 탄수화물이 과일, 감자 그리고 통곡물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보다 혈류로 포도당이 더 빨리 유입됨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백미의 혈당 지수가 73인데 반해 현미의 혈당 지수가 무려 68입니다. 대표적인 복합 탄수화물인 현미도 매우 높은 혈당 수치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미세 영양소와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혈당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와 같이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미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 섭취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사항은 음식은 조리 방법에 따라서 혈당 지수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찌거나 굽거나 볶거나 하는 조리 단계를 밟을수록 혈당 지수는 점점 높아집니다. 특히 녹말 함량이 많은 감자, 고구마와 같은 채소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은 감자의 혈당 지수는 78, 찐 고구마는 63으로 매우 높은 혈당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식은 인공적인 가공 과정이 많아질수록 칼로리 밀도가 높아집니다. 칼로리 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혈당 지수도 동시에 올라감을 의미합니다. 가공식품 대부분이 혈당 지수가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형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인을 위한 애킨스 영양학 식단. 애킨스 영양학에서 핵심은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이라고 생각되는 음식은 먹지 마십시오. 한국인은 전체 칼로리에서 탄수화물이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탄수화물 300에서 400g입니다.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밥, 빵, 떡, 면 종류의 곡물 음식과 단호하게 결별하십시오. 식단은 철저하게 고기, 생선, 계란, 해산물, 채소로 바꿔야 합니다. 애킨스 영양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밥입니다. 밥 한 공기는 약 65g의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밥 한 공기 기준으로 하루 탄수화물 용량을 조절하시면 수월합니다. 애킨스 영양학 식단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 음식, 고기, 생선, 계란, 해산물, 십자화과 채소, 치즈, 버터, 오일. 애킨스 영양학은 국내의 황제 다이어트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돈이 많이 드는 식단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애킨스 영양학은 영양가 높은 음식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식단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애킨스 영양학은 정말 돈이 많이 드는 식단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육류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정말 멋진 음식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의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비용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는 삼겹살의 대안으로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앞다리살은 삼겹살 대비 가격이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수입산을 구입하면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맛과 식감에서 국내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육점 사장과 친해질 수 있다면 자투리 고기를 요청해 보십시오. 좋은 육질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고기를 구입한다면 합리적인 엔겔 지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양가 낮은 음식은 지금 당장 주머니 사정을 좋게 할 수 있지만 미래의 건강과 행복을 약탈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반대로 영양가 높은 식품은 미래의 의료 비용을 감소시키며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제 개인적인 식단을 소개드립니다. 아침, 간헐적 단식. 점심, 달걀 2에서 3개, 샐러드, 방탄 커피. 저녁, 고기,
쌈채소 또는 샐러드, 파채, 김치, 나물. 아침은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간헐적 단식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식단입니다. 왜냐하면 배고픔을 별로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3끼를 먹는 야생동물은 없습니다. 새끼라는 관성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공복은 내 몸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치유 행위입니다. 과도한 육체 활동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간헐적 단식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달걀과 샐러드, 방탄커피를 먹습니다. 저녁 식사가 메인 식사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하루 한 끼의 만찬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만찬으로 돼지고기를 선호합니다. 특히 돼지고기 앞다리살로 구이와 수육 요리하기를 즐깁니다. 매일 비슷한 메뉴를 먹는 것이 지겹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적인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멋진 구원투수가 있습니다. 최고봉은 단연 나물입니다. 사이드 메뉴로 다양한 나물을 먹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인 100가지 레시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애킨스 레시피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움직여라. 움직임, 인간의 본능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펑크난 타이어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애킨스 영양학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식사 방법을 바꾸고 운동에 전념하고 필요한 영양제를 복용하십시오. 우리는 왜 운동을 해야 할까요? 첫째, 움직임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전 세계의 질병과 죽음을 대규모로 연구한 세계 질병부담 프로젝트는 전 세계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신체 활동의 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애킨스 영양학의 원칙, 즉 체중 감량과 유지, 건강 그리고 질병 예방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섭취 칼로리보다 소비 칼로리가 높으면 살이 빠진다. 이 명제는 우주의 기본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체중 70kg인 사람이 시속 5km의 속도로 45분 정도 걸으면 250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걷기를 2주 동안 한다면 3,500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체중은 대략 0.5kg 감량할 것입니다. 운동은 체중을 감량하며 원하는 체중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다시 살이 찌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은 티켓 2장을 사면 1장을 추가로 얻는 쿠폰과 같습니다. 운동은 신진대사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운동이 끝난 후에도 칼로리 소모를 상당 기간 지속시켜줍니다. 근육의 양을 늘리면 휴식을 취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은 늘어납니다. 중요한 연구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펜실베니아 대학의 졸업생들을 무려 38년 동안 추적 연구했습니다. 장기간의 연구 결과 테니스, 정원 가꾸기 등과 같은 활동으로 일주일에 1000칼로리를 소비하는 45에서 84세 남성들은 일반적인 남성들에 비해 사망률이 30% 낮게 나타났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세포에서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결국 췌장의 인슐린 생산을 감소시킵니다. 스웨덴에서 3,4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2, 3회 운동을 한 사람들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분노와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또한 높은 업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71세에서 93세의 남성 2,600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1km를 걸을 때마다 심장질환의 위험이 15% 감소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하루에 3km 이상을 걷는 사람들은 심장병 발병률이 50%도 되지 않았습니다. 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래 인간은 초원과 숲을 종횡무진 누볐던 사냥꾼입니다. 아직도 인간 DNA에는 사냥꾼의 본능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생물학적 DNA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에 대한 저항이 계속 반복되면 당뇨병이라는 무시무시한 악당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60%는 아직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게으른 편입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깅이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찾은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좋아하는 운동을 찾으세요. 그 운동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자신이 즐기는 스포츠나 활동을 발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소파에 주저앉게 만드는 악마의 유혹을 던져버리세요. 신체 활동과 건강 상태에 대한 외과 보고서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의 적절한 강도의 신체 활동을 매일 최소한 30분 이상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오랜 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적절한 강도로 매일 반복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건강상의 이점을 얻기 위해 운동을 매우 격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최소 30분씩 운동을 하는 것이 지방 연소 엔진을 지속 모드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걷기부터 시작하십시오. 걷기가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걷기는 감정에 긍정적 변화를 줍니다. 호흡이 좋아지고 엔도르핀이 몸 안에 퍼집니다. 움직임은 몸이 원하는 그것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걷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 칸트는 매일 오후 4시에 산책을 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은 35세였는데 칸트는 드물게 80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쇼펜하우어, 루소,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인들도 걸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산책을 하면서 위대한 사상과 이론을 창조했습니다. 세계 장수마을의 노인들도 항상 걸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신은 인간을 앉아있도록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